여러분, 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맛있는 소고기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나서 자란 촌놈들은 어릴 때 키우던 우리 집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일소는 오랫동안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 생김새까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조의 단맛 쓴맛, 이번 시간에는 소, 특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칡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보면은 얼룩송아지라는 동료가 있는데, 이 동료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쳐보면은, 노래 동영상에 소가 어떤 소가 나오느냐 하면은 젖소가 나와요. 젖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 동료의 저 미국 젖소를 갖다가 소재로 삼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얼룩송아지는 젖소가 아닙니다. 이 동료가 국정교과서에 실린 거는 194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젖소, 미국의 홀스타인이 도입된 게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젖소가 들어오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 얼룩송아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젖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얼룩소가 뭐냐?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칡소입니다. 칡소. 그럼 칡소는 뭐냐? 왜 칡소로 가느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털 색깔이 마치 칡넝쿨이 소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소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이 마치 호랑이 줄무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호반우라고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전통 한우는 옛날부터 다양한 털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얼룩소, 다시 말하면 칡소도 있고, 검은색의 흑소도 있고, 아예 하얀 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1399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수의학서, 조선 우마의방이라는 수의학서에는 소의 종류를 무려 9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양한 색을 가진 우리 고유의 한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우라고 하는 누른소, 그 외에 다른 색깔을 가진 소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언제 위기를 맞느냐? 일제가 한우 심사 표준이라는 걸 1938년에 만듭니다. 그때 저거 나라 일본 소의 표준 색깔은 흑색이다 하고, 우리나라 한우의 표준 색깔은 적색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실제 사육되고 있는 한우를 조사를 해봤을 때도 갈색소,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갈색 소가 한 70% 정도 됐던 걸로 조사가 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한우라 그러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색이 있었는데, 그렇게 적색으로 딱 규정을 하니까 적색이 아닌 거는 도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1970년까지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고, 70년에 그 한우 심사 표준이 개정이 됐을 때도 황갈색으로만 표준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나 칡소나 흰색 소는 점점 더 이제 도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에까지 처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흑소, 그 다음에 칡소 이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농가소득원으로 아주 좋다 해서 이걸 이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특별히 이제 울릉군에서 그 복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울릉도 농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하는 그런 이제 칡소를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한 거는 뭐냐? 2013년도 8월 달에 우리 칡소가 마세방주에 등재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마세방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마세방주가 뭐냐? 우리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음식 문화유산을 마세방주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이탈리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슬로푸드 국제연합이라는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중한
먹거리를 찾아서 그걸 이제 맛의 방주 리스트에 등재를 하고 알려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맛의 방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먹거리는 2013년 8월 달에 5개가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인 9월 달에 3개가 추가로 등재가 됩니다. 소는 8월 달에 울릉칙소 그리고 9월 달에 제주허구 이렇게 우리 고유의 전통 한우 두 종류가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됩니다. 그걸 계기로 우리 국내 매스컴에서도 칙소를 다루기 시작했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되려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맛이 좀 특별해야 돼요.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역사와도 연관이 있어야 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먹거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먹거리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칙소 고기는 어떤 맛이길래 특별한 맛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등재가 됐을까요? 칙소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부드럽다, 쫄깃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드러운 거는 뭐 우리 한우가 대체로 부드러운 편인데 쫄깃하다는 거는 왜 쫄깃하냐? 다른 한우에 비해서 동물성 기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쫄깃한 맛이 나고 고소한 거는 왜 고소하냐? 칙소에는 올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은 건강한 맛있는 그런 기름인데 이게 이제 올리브유, 카놀라유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9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소한 그런 맛을 내요. 그래서 칙소는 먹으면은 아주 특별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칙소 그리고 칙소 고기 현재 상태는 그러면 어떻냐?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도에 사육 두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지난 지금은 그보다 10배가 많은 4천여 마리가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고기도 칙소 고기 전문점도 생겨나서 비싸지만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선물 세트로 그렇게 해서 보통 한우보다는 한 30에서 50% 정도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바이오 기업에서 이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규모로 복원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포유류의 선택 번식 기술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주 힘세고 그 인물 좋은 수소에서 정자를 뽑고 암소에서 난자를 뽑아갖고 그걸 인공수정을 해서 우리 기존에 키우던 황우, 누런소 있잖아요. 그 한우를 대리모로 해서 거기다가 인공수정을 시켜서 새끼를 낳게 하면은 그게 칙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이걸 이제 인공수정란을 냉동시켜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영양에 22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농장까지 확보를 해서 아주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오늘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칙소 전문 프랜차이즈도 저는 생길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쉽게 맛있는 칙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칙소 고기 기대하세요.